잠을 못 자거든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설레어서 설레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빌딩을 막 지었다가 내렸다가 막 계속 그걸 상상을 해요. 꿈을 크게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해라.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Stamasa Suajan from Canada. 저는 캐나다에 처음 이제 남편을 따라서 오게 됐어요. 캐나다에 처음부터 저는 외국에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 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일을 하는 남편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국에서 하고, 아이도 한국에서 낳고, 아이는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키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남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애가 6개월이 될 때쯤 이제 캐나다로 제가 이민을 같이 남편을 따라 오게 됐어요. 와서 이제 제가 상상했던 이제 캐나다는 되게 여유롭고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딱 와서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한국보다 더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일 놀랬던 거는 교통비에서 제가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런 것들에 처음 제가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나라구나 라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운동을 했었어요. 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펜싱이라고 아시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펜싱을 시작해서 지금은 펜싱이 되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시작할 20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펜싱을 우연하게 접하게 됐고 또 좋아서 한 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실업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꿈이 있었거든요.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순간 실업팀 생활을 그만두고, 나는 절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겠구나 라는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요. 운동선수들이 배운 게 운동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뭔가 다른 특별한 기술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전전긍긍 하다가 그냥 결혼을 빨리 하자. 그래서 20대 중반에 빨리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고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거죠.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건요, 칫솔을 통해서 애터미를 접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민을 딱 왔는데 이민 생활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세 내야죠, 차 내야죠, 보험 내야죠,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싼 제품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칫솔을 접하게 됐는데 그 칫솔보다 애터미 칫솔이 더 싸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칫솔을 호기심에 구입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칫솔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한인마트에서 파는 칫솔보다 저렴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칫솔을 사용을 하다가요, 재구매죠. 그러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인마트에 가서 그냥 가깝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원래 쓰던 걸 칫솔을 샀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딱 그걸 사용하는데 너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애터미를 하는 사람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토론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애터미 칫솔 파는 사람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고, 그렇게 소개가 돼서 만나신 분이 이제 저를 애터미 사업을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칫솔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에요. 칫솔은 좋았지만 저는 정말 항상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중반 정도 되면 모두 다 은퇴를 하거든요.
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노후 고민이 있었는데요. 애터미 칫솔을 딱 접하고 저한테 마케팅을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한번 딱 들어봤는데 제가 운동 그만두고 20대 때 잠깐 다단계를 한번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판매했는데요. 그 이불이 굉장히 고가의 이불이었어요. 근데 저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걸 그만둘 때 네, 많은 빚을 지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애터미 마케팅을 딱 듣는데 보상 플랜에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가입비도 없죠? 유지비도 없죠?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저에게 수당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듣고 저는 애터미 사업을 딱 한 번 듣고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애터미가 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딱 이제 처음 접해서 시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듣고 결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제가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다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애터미 하는 게 과연 될까? 이게 첫 번째 제가 힘들었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본인의 차량이 없으면, 자동차가 없으면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차가 없었던 거예요. 차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능할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민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애터미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정말 처음에는 되게 크게 느껴졌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한다고 방법을 찾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있다. 영어를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운동선수들이 영어 배웠겠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다 보니까 여기 외국인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 네 가지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 힘든 점을 해결해 나갔냐면 차는 사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처음에는 세미나를 다니다가 도저히 아이들 데리고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데이케어, 유치원에 맡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 모임, 저 모임, 무슨 모양의 모임이든 다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애터미를 시작했고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해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개인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영어로 강의도 해요. 영어로 강의도 하고요. 지금 제 산하의 파트너 사장님들도요, 너무 많아졌고요. 친구가 없었던 저도 애터미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결 방법을 항상 찾았던 것 같아요.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항상 방법을 찾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저한테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하다고 애터미에서 생각하는 건요. 첫 만남? 내가 그 첫 만남을 딱 가졌을 때 애터미랑 잠을 못 자거든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설레어서 설레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빌딩을 막 지었다가 내렸다가 막 계속 그걸 상상을 해요. 막 전 세계로 내 파트너들이 퍼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거 계속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내가 끈기 있게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게 애터미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사실 애터미 사업이 그냥 저절로 되진 않잖아요. 그냥 쉽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체력적으로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생각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인드를 내가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끌고 가는 거, 그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생활과 균형을 정말 맞추기 힘들었죠. 애들 둘이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요. 여러분들 그 인생 시나리오 아시죠? 인생 시나리오를 주변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도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첫 번째, 남편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남편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40대 중반에 내가 은퇴시켜 줄게. 매일매일 저희 남편이 골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골프 치러 나가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주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는 맡겨놓고 아이들을 다 케어를 남편이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패턴에 맞춰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내 편을 만드는 걸로 빨리 이게 변경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키포인트는 회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꿈을 크게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해라.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애터미 딱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를 막 했어요. 어딜 가도 선포해요. 저거 내가 사줄게. 저거 내가 해줄게. 그 대신 나 좀 지금 도와줘야 돼.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도 내가 한번 데려갈 거야. 그쵸? 저를 도움을 주면 당연히 여행은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2022년도에 제가 베스트 센터 매니저상을 받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매니저상을 받으면서 매니저상이 아니라 나는 베스트 센터상을 받고 싶다. 2023년도는 무조건 내가 베스트 센터상을 받겠다고 제가 선포를 또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상을 받은 게 아니죠, 사실. 이 상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결이 글쎄요, 뭐 딱히 제가 비결을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단합도 되게 잘 되고 센터 분들이 너무 다 좋으세요. 그러니까 다 좋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누가 와도 머무르고 싶은 센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하고 있고요. 이 상은 제 상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목표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앞으로의. 물론 저의 1년 뒤 계획과 6개월 뒤의 계획과 그리고 2년 뒤의 계획과 다 있어요. 근데 최종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목표는요. 임페리얼이죠. 임페리얼이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 임페리얼 되고 정상에서 만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자 최종 목표이자 제가 정말 그렇게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꼭 해드리고 싶다. 이 애터미의 가치를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금 애터미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아기가 있는데 어떡하지? 차가 없는데 어떡하지?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저도 말 못했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들 생기실 거예요. 상황을 보다 보면. 그런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애터미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만 해 나가신다면 친구 없어도 되고요. 제품 못 팔아도 되고요. 저처럼 나갔는데 커피 한 잔 못 시켜도 애터미 캐나다에서 영어로 파트너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처음에 너무 부러웠어요. 한국말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딱 캐나다에서 만나니까 또 거기서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왜 해야 하는가,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 나가신다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재능이 없는 사람도 애터미 안에서는 성공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애터미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애터미란 감사다. 만난 것도 감사고 애터미를 만나서 하고 있는 것도 감사고
파트너들님들과 함께 하는 것도 감사고 스폰서님한테도 감사고 또 가족과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와 다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진행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다 애터미 안에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